바쁠수록 연애하라. 네. 이거 확 땡기는데요. 네. 오늘 제가 너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외모냐, 성품이냐. 연애만 할 거면 네 맘대로. 아, 좋습니다. 아주 이런 거 좋아요. 네.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아주 보수적이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주시는 걸까요? 아, 외모 안 본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외모 안 보신다고 해놓고 뭐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뭐 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뭐 되게 믿음 없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제가. 네. 이건 편집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테슬라 애플만 끝난 끝난 거지. 거지. 오늘 정말 백. 아하, 통했네요. Daniel, go back.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저 이제 고정된 네, 건가요? 고정입니다. 네, 아주 한 주 안 보면 저희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다니엘 기도의 식구들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아주 시원한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네. 많은 우리 또 다니엘 기도의 식구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안티가 점점 생길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네네. 이번 주 좋은 교회 이제 다녀오게 되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마음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최근에 또 회사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왔고, 네. 네, 여러 저희가 또 거의 100개 가까운 학원이 있다 보니까 네네. 원장님도 그만큼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1대1 면담도 하고, 아유, 용기도 그렇죠. 북돋아드리고, 네. 회사 자체 세미나도 하고, 네.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정말 바쁘게 산다라고 하면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데 저보다 더 정말 바쁜 삶을 사는 분을 제가 최근에 우리 의장님을 보았는데 저도 정말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네, 저는 목사님을 뵈면은 네. 왜 저기서 나타났다 저기서 계시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났다 저기서 나타나는데 그곳에 항상 의장님이 계십니다. 네. 아니 저도 참 많이 바빠가지고 네.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의장님 좀 어떠세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아서 네네.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려고 네네. 어떻게든 짧게라고 있으면은 좀 네. 최대한 몸으로 놀아주고 네. 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만 네. 예,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연애, 결혼, 가정 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뭔가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 내가 장담하는데 형 지금 사귀고 있는 누나하고 절대로 헤어져. 미국 가면 무조건 헤어져. 뭐 헤어지면 하나님 다시 붙여주겠지 별 얘기를 다 하니까 동생이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그래. 그리고 나서 그 유학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학을 안 간 관계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지 못해서 지금의 우리 아내와 결혼하게 된 그거 좀 연애 이야기 좀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결혼을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핑계죠. 네. 왜 여자친구가 없어? 네. 왜 요새 만나는 자매 형제가 없어? 네네. 나 요새 좀 바빠서가 네. 다 핑계. 네, 그렇죠. 네. 이게 좀 논문감으로 지금 하나 주제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연애를 하면 24시간의 물리적 시간이 30시간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한 4년 정도 연애를 하고 오래 하셨군요. 결혼한 지 이제 10주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난 지 한 14년 정도가 됐는데요. 네. 그 바쁘고 바쁠수록 연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바쁠수록 왜냐면 연애하라. 바쁠수록 연애를 해야지 더 오래 가고 더 진한 만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서로 한가롭잖아요. 네. 그럼 매일 봐요. 네. 그럼 매일 보죠. 서로 그럼 싸워요. 구속합니다. 네, 구속하고 네, 싸우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오늘 뭐 했냐. 왜 갈 때 전화 안 했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 연애는 바빠가지고 한 2주에 한 번, 네, 네. 일주에 한 번 만나는 게 네. 아름다운 연애를 하고 네. 지속 가능한 연애를 하고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애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 책 제목 가운데 네. 바쁠수록 기도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 바쁠수록 연애하라. 네. 이거 확 땡기는데요. 그렇죠. 네. 네. 바쁠수록 연애하라. 연애하라. 그러니까 바쁘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삶에 지금 뭔가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연애하면 또 시너지 효과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는 늘 미안하니까 만나질 네네. 못하니까 네.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언제 전화해야 되겠어요?
운전할 때죠. 운전할 때나. 예. 네. 언젠간 그러더라고. 왜 운전할 때만 나한테 전화해? 네. 운전할 때 꼭 아니, 너가 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때도 잠깐 간증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네. 유학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사실 이 얘기하면 좀 길지만 네네. 그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어요. 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결혼을 좀 일찍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찍 하려고 하면 의사님 몇 살 때 결혼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27살 때 했고요. 일찍 하셨는데 더 일찍 하시려고 했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안은 이제 원탁 문화이기 때문에 아버지 저 이런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원탁에서 막 논쟁을 해요. 네. 그런 문화고요. 저희 아내 집안은 이제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네. 어머니가 또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버님에게, 얘기해서 네. 이게 유통 경로가 네. 저희 와이프는 대기업 경로고요. 네. 저희 집은 스타트업 경로이기 때문에 확 이해가 되네요. 네. 네. 확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이게- 의장님,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대화 속도가 아예 다른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 허락을 받는 데까지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 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힘든다는 얘기는 아내한테 제가 못했어요. 네. 왜? 그러면은 우리 집안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차마 그 얘기는 네네. 하지 못하면서 우리 집의 허락은 내가 받아냈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프로포즈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네네.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죠, 이제. 네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그랬더니 그럼 이제 부모님한테 찾아뵈야 되잖아요. 네네. 찾아뵙더니 갑자기 굳이 이렇게 빨리 해야겠나.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네. 사실 저도 저희 집안을 설득하느라고 힘들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이제 서운함이 이제 다 이제.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맞아요. 우리 수많은 이사들을 아빠 이사, 엄마 이사를 통해서 이곳까지 근데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명분은 정확하셨어요. 네. 그 장인어른 되시는 분께서 몸이 안 좋으시니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네가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는 그 집안에서 결정할 몫이고 부모님의 마음의 생각을 얘기해달라. 제가 사실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설득하려고 힘들었다는 것을 장모님한테 네. 사실 말씀드리는 게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 안에 이제 상심과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빡세게 이제 유학을 준비했어요. 이제 더 가려고. 바쁠수록 연애해라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나는 이제 여기 이렇게 결혼하려고 지금까지 이거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집안의 그 허락까지도 완벽하게 못 구해놓을 수가 있는 거냐. 오늘 제가 너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냐.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나는 그럼 유학할 거다. 네. 라는 게 사실 저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랬군요. 예. 나는 그러면 유학하고 내 꿈을 향해 더 달릴 거다. 네. 당신이 결혼한다고 했으면은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하려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면은 나는 내 꿈을 향해 갈 거다. 이제 됐다. 따라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마라. 이제 여선전 보고 한 거였죠. 멋있네요. 27. 네. 그게. 예. 그랬더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런 길을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갔었으면. 갔었으면 아마 결혼 못 했겠죠.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있군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네, 결혼을 네. 하게 되었는데 네. 지금은 아내분께서 우리 의장님이 하시는 지금 다양한 사역들 또 다양한 일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잘 지지를 좀 해주시나요? 저는 사실은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이 방송에 뭐라고 네. 이렇게 저를 다 노출하고 나서 얘기를 하네요, 진짜. 저는 사실은 그 아내 여자친구를 고를 때 네. 이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합격해야 된다. 엄마. 엄마. 네. 어머니가 기준이 워낙 높으셔서 네. 이런 애 데리고 올 거면 나는 보지도 않고 살 거다, 이럴 거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한 20만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중에 한 10만 가지만 한번 좀 이야기해 10만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이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거냐면 예의 범절에 대한 거죠. 예의? 네, 네네. 기본 그러니까 예의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거냐면 명절 때 와서 네. 이렇게 안 하고 네. 밥 먹고 갈 거면 네.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다. 네. 뭐부터 시작해가 네. 그런 거부터 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기본 사람이 예의에 대한 게 이제 한 10만 가지인 거예요. 그 예의를 갖다가 이제 낱낱이 얘기하면은 막
이제 이런 거죠. 뭐 어떻게 남의 집 들어갔는데 빈손으로 올 수가 있냐. 왔다 갔다. 그런 집이면 그냥 난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다. 결혼을 했는데 네. 며느리 때문에 아들 집도 못 가면은 네. 그게 무슨 며느리냐. 네. 그러면 그건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다. 네. 뭐 이런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다가 한 20만 가지가 있는 거죠. 와, 그런 기준에 의장님은 동의가 되셨나요? 거기에다가 네. 저는 근데 그 기준에서 그게 있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 일단. 이걸 내가 안 지킬 거면 부모님하고 연을 끊거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연을 안 끊을 거면 그 조건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제가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은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던 것처럼 네, 네. 그 기준이 딱 있었거든요. 네. 우물가가 아니라 네. 뭐가 있었냐면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걸 것들을 하려면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성품이 좋아야 돼. 네, 성품이. 아하. 성품이 최강이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만날 때마다 성품만 봤거든요. 네. 그럼 그런- 의장님, 여기서 뭐 급질문이지만 네. 외모냐, 성품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애를 할 거면 상관없지만 네. 결혼을 생각할 거면 성품을 봐야 된다. 네. 그럼 형제들이 그냥 연애만 할 거야. 그러면 네. 외모만 보고 연애만 할 거면 네 맘대로. 네 맘대로 하세요. 네. 그러나 결혼을 결혼을 진지하게 더 생각을 생각할 한다면 거다. 네, 성품을 봐야 네. 된다. 네, 왜냐면 결혼은 뭐 우리 목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네. 삶이고 현실이잖아요. 그럼요. 매번 부대끼는 거고 네네. 나의 매번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신앙보다도 성품이다. 네네. 네. 신앙보다도 나도 성품이다. 성품이다. 예. 이거 좀 뼈가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네. 성품이 좋으면 신앙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예. 근데 저는 보니까 그 간증 때도 이야기했지만 의장님이 그 강사가 이제 되기 위해서 하루에 막 15시간씩 네, 강의. 영상 보고 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거든요. 15시간 강의 보고 언제 데이트를 하고 언제 그게 그러니까 가능했나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네네. 어떠한 컨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강의가 없으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강의가 있으면은 네. 거의 방문을 닫아놓고 네. 하루 종일 강의만 보는 거죠, 진짜로. 네네. 네, 거의. 네. 그리고 뭐 나머지도 이제 방학 때나 이럴 때는 네.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강의 듣고 연락 오면 이제 전화 잠깐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보고 이런 식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바쁘다고 연애 못하는 거 다 핑계군요. 예, 바쁘다고 자기 개발 못하는 것도 핑계고, 핑계고. 성경 못 보는 거 핑계고, 네네. 예, 신앙 못 찍는 거 핑계고, 네네. 연애 못하는 거 핑계고. 네네. 이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빡센 선생님으로 유명했죠. 네.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존쌤. 네. 네, 존쌤. 네, 우리 존쌤. 빡센 존쌤. 네. 연애에 대해서 뭐 아주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네. 오늘 우리 코너 속의 코너, 우리 아이캔 고백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캔 고백! 자, 우리 오늘의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요? 함께 우리 영상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미혼 여성인데요. 우선 저의 사연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믿지 않는 남자들 중에서 교회를 다닐 만한 가능성을 보고 찾아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기다리면서 교회 안에서 찾는 게 나을까요? 제 고백을 들으시면서 딸 같은 마음으로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위에서 결혼을 왜 안 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남편 될 사람을 꼭 교회에서 만나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애는 몇 번 해봤는데 다 막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제가 갖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 교회 청년부에 되게 마음에 드는 형제가 새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되게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성격도 괜찮은 것 같아서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꾸미기도 하고 관심을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 거죠. 공동체 안에서 저랑 같은 나이대의 자매들, 그리고 막 저보다 더 어린 나이의 자매들까지도 그 형제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막 너무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교회 안에 남자 비율이 적고 그마저도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기독교인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다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짝이 있다고 하는데 저를 위한 짝이 있기는 할까요? 믿지 않는 남자 중에 교회를 다닐 만한 가능성을 보고 그냥 찾아보는 게 낫다. 이러면 고. 무슨 소리야. 그 배우자 될 사람은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 만나야지. 그러면 100.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자, 하나 둘 셋.
자, 뭡니까? 적당히요. 100. 저는 고. 좋습니다. 아주 이런 거 좋아요. 네. 신랄하게 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자 중에 교회를 다닐 만한 가능성을 보고 찾아보는 게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장님은 무슨 소리냐? 교회 공동체에서 찾아야 된다.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아주 보수적이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주시는 걸까요? 네?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일단은 먼저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다면 네. 찾는 게 일단은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안 되니까 지금 저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여기서 이게 있어요. 네.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봐야 돼요.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 네네. 그 100 뒤에 어떤 거냐면 본인이 지금처럼 계속 기다리면서 교회 안에서 찾는 게 나을까요? 라는 거는 네네. 사람은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보는 눈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눈이 똑같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괜찮으면요. 네네. 내가 괜찮으면 남도 괜찮아요. 남도 괜찮은 거예요. 회사도 이 스타트업이 투자할 만하면 얘도 투자할 만한 네, 거지 네. 나만 괜찮게 보이는 건 없는 거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보는 눈이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너무 경쟁률이 높은데 지원을 해요. 네네. 이 경쟁률은 뭐냐? 나 말고 다른 자매까지 포함해서 30대 1의 경쟁률인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데는 경쟁률이 없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럼 경쟁률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거냐? 네. 그러지 않거든요. 네네. 진가는 언제 나타나냐? 결혼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걸 넘어서 볼 수 있는 시야와 통찰력과 그 다음에 그 눈이 필요한 거죠.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찾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네. 제가 보기에는 단순 매력과 외모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네. 예. 의자는 외모를 안 보신다. 외모 안 본다는 건 아니지만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외모 안 보신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아니요. 사모님 거의 미스코리아고 다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뭐 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뭐. 네. 오늘 제가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가 14년 전인데 네. 그 당시에 제 사진 같은 거를 네. 저희 비서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네네. 왜 승원이 형의 형이 여기 있냐는 거예요. 승원 형이 형이 그러니까는 네네. 당신은 저보다 나이가 10년, 14년 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지금의 형인 거죠. 오. 그러니까 그 정말 외모가 네. 가당치도 않았던 거예요. 개과천선을 하셨군요. 맞아요. 네네. 그래갖고 진짜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자기는 진짜 보는 순위가 있었는데 네. 그 보는 순위에서 다 마음에 들어왔는데 외모 하나가 안 마음에 들었대요. 네. 예. 그래서 그 외모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매가 사실 형제를 볼 때 외모를 내려놓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건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그러니까 거예요. 저희 아내는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얻었잖아요. 네. 이게 야, 이 정도 자존감은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날 얻었으면 다 얻었다. 네, 아니 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네. 이건 거죠.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잘 될 줄 알고 먼저 그렇게 볼 수 있었냐. 네네. 세상적으로 할 때가 진짜 많잖아요. 네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갖다가. 그런데 아내는 제가 한 빈털터리일 때 만났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 때. 네네. 그때 이제 만났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보고 나머지를 보고 나서 고른 거예요. 네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기 투자를 잘한 거예요. 스타트업에요. 아니, 예화가 다 그쪽 네.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네네. 진짜로. 안목이 있으셨고. 안목이. 그러니까는 저는 자매들한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지금 기가 막힌 스타트업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미 애플 고르고 테슬라 고르니까 주식이 비싸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못 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정말 그런 주식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을 봐야 되는데, 그 보는 눈이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럼 그걸 제대로 보려면 뭘 봐야 되는 거냐? 네.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네. 외모와 매력만 내려놓고 네. 나머지를 보게 되면 네. 의외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럼 나머지 안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네. 거냐?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가? 네. 근데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사는데 외모하고 매력이 없으면요, 오덕처럼 보여요. 아하, 오덕. 네, 다른 말로 오타쿠.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력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거를 보고 얼마나 열정적,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좋고, 그리고 실제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가 있는데 한마디로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을 지금 빨리 골라야 돼요. 거기 경쟁력이 네. 없어요. 그럼 거기를 잡아 키워야 된다. 그렇죠. 아하. 예, 거기를 잡으면은요, 외모는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네.
남자의 매력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정말 네. 이거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네, 다들 그렇죠. 지금 이 교회 공동체 풀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끝났죠. 일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테슬라, 애플만 끝난 거지. 그렇죠. 지금 스타트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미 우린 된 사람 만나고 싶은 네, 거죠. 네, 그러면 네. 경쟁률이 어떻다? 네. 너무 높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청년 자매들, 지금 스타트업, 지금 외모와 매력을 빼고 내려놓고 대신에 본인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신앙과 삶에 대한 열정, 이 두 가지가 있는 이 청년이 있을 건데 네. 보기에는 그게 외모와 매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은 오덕처럼 보인다. 오타쿠처럼. 네, 오타쿠처럼. 예. 저 납득됐습니다. 저 다시 한번 요거, 예, 저는, 되게 믿음 없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제가. 예. 어딜 교회를 떠나, 교회 공동체 안에 만나야지. 있어요. 예. 네네. 네, 제가, 네, 사과드리고요. 납득됐습니다. 아직, 빛을 발하지 못했을 뿐이지, 충분한 가능성과, 충분히. 제가 안티 1000명 생길 얘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 제2의 현승원이 이 교회도 수락가 깔렸다. 네, 이건 편집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현승원 얼마든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아내 되시는 분도 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아무도 안 봤죠. 네네. 아무도. 또,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곳에 있는 그것을 저 사람을 내가 성품과 신앙을 네. 보고 예. 내가 데려다가 그 삶에 대한 열심과. 열심과. 예. 네. 아, 너무 좋아. 근데 그것과 함께 저는 우리 현승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안목이 있으려면 일단 자기가 잘 준비되어지고 자기가 먼저 좀 신앙 안에서 잘 네. 서 있어야 그런 볼수 분별력과 있죠. 안목도 네.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정말 지금처럼 계속 기다리면서 교회 안에서 스타트업을 발견한다. 네, 안경 크게 쓰고, 머리 스타일 안 좋고, 네네. 옷 맨날 똑같고, 네네. 정말 옷 잘 못 입고, 네. 이분. 네. 오늘 갑작스럽게 각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스타트업 형제들이 왜 나한테 이럴까? 왜 이러실까? 막 이런 반응들이 있을 건데요. 네. 아주 너무 좋은 이야기였고요. 그럼 우리 두 번째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사연을 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20대 남성입니다. 다니고 있는 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 동기 자매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썸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다른 지체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정말 간단합니다. 앞에 나서서 공개 연애가 나을까요? 아니면 뒤에 숨어서 비밀 연애가 나을까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목사님과 상담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아주 공동체마다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앞에 나서서 공개 연애가 나을까? 그러면 아니다. 뒤에 숨어서 하는 비밀 연애가 낫다라고 하면 고백.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하, 통했네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개 연애도 좋고요. 비밀 연애도 좋은데, 네네. 장단점이 있어요. 네네. 근데 공개 연애를 하게 되면 헤어졌을 때 네. 굉장히 이제 치명적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네네. 서로 또 미워해지고 네네. 교회 안에서 다니는 것도 불편해지고 네네.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이제 비밀 연애를 하게 되면 둘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거나 이런 것도 제약이 너무 심하고 네네. 뭐 자기네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잘못 밝혀졌을 때 너 쟤랑 사귀었어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뭐 이런 것들도 네네. 있게 되고 이게 장단점이 교회 안에서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죠? 네, 살아있어요. 아주 현장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되게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둘이에서의 마음이 확실하고 어떠한 뭐 믿음이 확실해지고 둘이 어떠한 관계가 그 다음에 이것이 공개 연애를 해도 본인들이 나중에 뒷감당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과 신뢰가 서로 세워진다면 네네. 저는 그때 공개해도 늦지 않다. 네네. 한마디로 좀 타이밍적인 게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이 확정되면 공개해라. 네네. 근데 요새는 결혼이 확정되면 공개하라 그러면 너무 옛날 얘기 네네, 같아갖고 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둘이서 이렇게 해서 헤어져갖고 문제가 생긴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만한 본인의 어떠한 담력과 인내와 상황과 어떠한 그릇이 됐다고 한다면 네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 충분히 됐고 협의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공개해야 된다. 네. 예.
아니, 무슨 청년부 전도사님 같으세요.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현장에 있는 청년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이지만 공개 연애냐 또 비밀 연애냐 뭐 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떤 목사님과 상담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예, 네. 왜냐하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제하기 전이든 네, 네. 후든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나 교제하기 전이면은 목사님이 되게 현명하게 네, 네. 그분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네, 네. 또 굉장히 또 인격적으로 네. 또 신앙에 맞춰갖고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네, 거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형제든 남자든 상처를 덜 받을 거고 네, 네. 사전에 네, 그리고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나중에 상처가 안 되게 지혜롭게 만나는 방법을 가이드해 줄 거기 때문에 네, 전 이건 네. 무조건 대찬성입니다. 네네. 예. 저도 뭐 우리 현승원 전도사님이 아니 우리 현승원 의장님의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외로 보면요, 네. 목사님들이 본인들은 연애를 잘 못해. 근데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이런 어떤 현장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잘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이성적으로 호감이 생기는 형제나 자매가 생겼을 때 우리 사역자와 상담하는 것은 아주 좋은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좀 이런 얘기 아주 한 2박 3일 동안 하고 싶은데요. 뭐 시간이 좀 제약적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뭐 결혼, 연애, 뭐 이런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현승원 의장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혼은 땡땡이다. 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저는 결혼은 배려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려다. 네. 네,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혼은 뭐 사랑이고 결혼은 어떠한 뭐 뜨거움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네,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결혼을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게 연애할 때에 비해서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네, 네. 연애할 때는 이 집의 삼촌, 어머니 누구 안 챙겨도 되는 걸 다른 어떠한 친가들을 네, 네. 결혼을 하면 챙겨야 될 것들 혹은 그 외에 너무 같이 봐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나의 시간이나 나의 에너지 같은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더 많이 소진되고 그러면서 내 것들을 챙겨야 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과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해야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네네. 내가 결혼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배려를 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만큼 그것을 희생할 만큼 사랑하기에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배려의 준비가 된 사람이 네. 결혼하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결혼은 배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결혼은 배려다. 이 여러분 새겨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남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뭐 청년들도 있고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특별히 오늘 이 영상 보고 힘을 많이 얻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막 자존감이 푹푹 올라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도 좀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좀 순서를 마무리할까요? 네.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좀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만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의 끈을 절대 놓지 말고 달려야 된다. 네네. 예,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애할 때부터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혼하고 나서는 끝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 그것들에 대한 거를 둘이 만나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 네네. 만남 자체도 정결해지고 그리고 삶 자체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묵상이나 아니면 오늘 삶에 감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게 만났을 때 오늘 나 이렇게 해서 감사했어. 와 정말 이거 하나님 은혜다. 이것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대화를. 네, 대화를. 네. 그래서 그런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네. 그 가정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결국 부부가 모든 걸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네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네. 한마디로 부부가 가족 수련회를 하면 그 가족은 가족 수련회가 기준이 되는 거고 네. 선교사님은 후원하면 후원하는 게 기준이 되는 것처럼 네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거에 좀 도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 시대의 많은 스타트업 남성들에게 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여자를 바라보지 말고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자기의 것들을 길러내며 간다고 한다면 자기를 주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네네. 선택할 사람이. 네. 절대 꿈과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네네. 누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네. 예, 다만 중요한 거는 신앙과 본인의 삶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들은 절대 그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 네네. 그러면 진가를 알아본 사람은 나중에 되면 그게 결국 애플이 되니까 네네. 결국은 넘친다. 네네. 그 넘쳐나면 나중에 고르면 된다. 네네.
성급해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수많은 공동체 형제들, 스타트업에서 애플로 가신 분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들,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다니엘의 고백, 이 정도로 좀 마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현승원 의장님과 함께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niel, go back.